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 이은범입니다.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에 이제 평택 캠퍼스 사기 오기 공장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 왜 지금 삼성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희 또 이제 김석준 소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 덕에 저희 그저께인가요? 이제 한번 제 뜨거운 감자였던 이제 국제학교 소식이 들려왔는데 안타깝게도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네, 그 이순희 협상 대상자인 폴리테크닉 스쿨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자꾸 개교 시기가 늦어지는 거 분명히 될 거예요. 분명히 될 건데 좀 늦어진다는 거. 그건 아쉬움이 있죠.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그 협상이 깨진 이유가 그 이사회를 했대요. 3월 4일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사회를 했는데 몇몇 이사회 이제 이사진들이 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 그 이름에 뭐 먹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 평택시에서 조건은 굉장히 좋게 지금 조건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삼순이가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인데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가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존 F 케네디군요. 이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협상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아마 공격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들려왔고, 아마 그 조건들은 평택시 제시한 게 일단 학교 그 건축비 2천억, 그렇죠. 그리고 부지를 10년 동안 무상인데 설립하는 데까지의 그 모든 비용을 평택시에서 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브레인시대에도 이제 아파트가 부담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카이스트를 유치를 할 때도 1,000억 대줬죠. 땅 무상 대줬죠. 막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저희 주민들이 조금 이제 실망감을 많이 했는데, 이제 평택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이제 좀 빠르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학교 소식은 간단하게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상품전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삼성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삼성이 이게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서 HBM3E 다 만들어요. 마이크론도 만들고 SK도 만들고 삼성도 만드는데, 삼성이 HBM3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못 뚫었어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못 뚫었어요. 못 뚫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데는 납품이 되고 있어요. AMD라든가 다른 데는 납품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소비처고 가장 큰 시장인 엔비디아를 아직 못 뚫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HBM3인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8단이었어요. 그래 8층이란 얘기죠. 그런데 12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24GB였는데 이거는 36GB예요.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 HBM3E를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HBM 패키징에서 NCF에서 MR 머프로 바꾸는 이유라고 하는, 저는 모르는 단어인데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NCF하고 또 MUF는 그냥 머프라고 하는데, 요것이 이제 그 본딩 하는 거예요. 패키징 하나의 한 전관 공정인데, 이제 8단이라 그러면 D램을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8단을 쌓고, 삼성이 지금 12단을 만들었는데 이걸 12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D램이 쌓고 하면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쭉 내려보면은 뭐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쭉 내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쭉 한번 더 내려가면 요거 나올 거예요. 여기에 보면 HBM을 생산을 할 때 NCF 본딩이에요. 본딩이니까 붙이는 거죠. 그래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웨이퍼가 이렇게 웨이퍼라 그러죠. 이게 나오면은 여기에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반도체가 나오죠. 그럼 보통은 이렇게 커팅을 하거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거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HBM은 그렇게 안 해요. 저기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이게 동그랗게 보이죠. 원판. 한번 표시해 주시죠.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밑에 거, 그 밑에 거. 밑에 거를 저거를 이렇게 통째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8개를 붙였어요. 12개로 본딩을 했어요. 근데 어느 거 하나가 불량이 나면 다 버리고. 다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수율이 나온다 그러면 몇 프로 나오냐? 48%. 48%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수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 50%. 그리고 저기 이제 웨이퍼에 그 D램이 들어가는데, D램은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90%가 다 넘어요. 90%가 넘는 수율이 나온 거를 붙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만 불량이 나와도 실제적인 양품은 수율이 48%밖에 안 나와요.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삼성이 쓰는 이제 NCF 본딩에서는 저게 뭐냐면, 그 이제 빨간 걸 집어주시고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하든지 그 위에 이제 화살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요 사각형.
쉽게 얘기하면 이거 생각. 햄버거 하면은 네. 빵 넣고 야채 넣고 그 사이에다 뭐 넣어요? 패티 넣죠. 치즈. 치- 치즈를 생각하셨는데 네. 얇은 치즈 노란 걸 넣잖아요. 치즈 넣는다고 생각하면 딱 노란 걸로 표시했잖아요. 네, 네. 저게 이제 아주 특수 필름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필름. 밑에 디램을 넣고 웨이퍼를 넣고 사이에다가 치즈같이 생긴 필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약간 필름이니까 약간 비닐 같은 그런 거니까 이걸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휘를 수도 있어요. 불량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발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HBM 뭐 2라든가 HBM2E까지는 괜찮게 써졌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 3부터 이 방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네, 내려볼까요? 예. 자, 요 그림 한번 보시죠. N쪽 거는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왼쪽은 TC NCF 방식이고, 오른쪽은 MR 머프 방식이에요. 그래서 N쪽에 보면은 이걸 8단이든 12단이 이렇게 쌓는 거예요. 네. 쌓고 보면 가운데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필름을 넣고, 거기에 열을 가하는 걸 제가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 줄이 있죠. 그거는 이제 TSV라서 구멍을 뚫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디램하고 밑에 디램하고 위에 디램은 요 사이에 보면 요 조그맣게 또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네네네. 납땜하는 것처럼 아래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저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양이 조금 낮았던 그 HBM에서는 괜찮았던 거예요. 괜찮았었는데 이게 고사양이 되면서 저기에서 발열 문제. 이게 HBM이 이게 GPU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다 짓냐면요. 알래스카 같은 추운 지역. 추운 지역에. 또 어디 간 줄 아세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바닷속에. 그러면은 발열 문제를 좀 잡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어마하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면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갤럭시가 21에서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은 잡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MR 머프 방식으로 오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약간 짙은 회색으로 돼 있죠. 네네네. 촘촘 있는 거. 예, 요렇게 요 회색으로 돼 있는 거. 네. 네네. 예, 회색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간 거. 네네네. 다시. 네. 여기 보면은 요 사이에, 요게 이제 웨이퍼고. 네. 요 사이에 들어간 거. 네네네. 요게 이제 웨이퍼고. 예, 그게 웨이퍼고. 요 그 사이에 사이에. 들어간 거. 예, 네. 그 사이에 들어간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쌌습니다. 시루떡을 삶는 것처럼 쌌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콜릿을 녹여놨다고 생각하시죠. 초콜릿을 녹여놓고 저거를 통째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초콜릿이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겠죠. 네. 외부에도 코팅이 되겠죠. 외부에 코팅이 됐죠. 네네. 안에 코팅이 됐죠. 아크릴 수지 종류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좋으냐면은 열을 안 가잖아요. 이게 이쪽에 보면 이게 NCF 방식은 저렇게 뻘겋게 표시를 빨갛게. 해놨잖아요. 아주 네. 발열, 네. 열을 가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머프 방식이 NCF 방식에 대해서 수율이 3배나 적어. 와, 3배나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뭐 이렇게 정책이 쌓다 보면 그 평균 수율이 48%라 그랬는데 네. 이쪽에 머프 방식은 SK가 쓰고 있는데 수율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12단 HBM3E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주식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9시 반쯤에 삼성 주식을 보고 왔거든요. 72,700원. 그 효과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좋은 제품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식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발표하기 하루 전에 마이크론도 8단짜리 HBM3E를 발표를 했는데 미스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이 HBM을 하면서 HBM2E까지 마이크론이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보다 더 이렇게 심하게 나가는데 HBM3E를 아예 생산을 안 했어요.
완전히 건너뛰어가지고 HBM3E를 그냥 발표를 했거든요. 세계 최초라고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조차도 처음에는 한 10% 15% 주가가 오르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시장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거를 붙이는 이제 웨이퍼를 네. 붙이는 거를 본딩이라고 본딩. 해요. DC 본더, 본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어떤 기계를 쓸 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왜 삼성에서는 네. 이 머프 방식을 안 하고 왜 아직도 NCF 방식을 도입을 할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HBM이 가장 핫 이슈잖아요. 정말 가장 많이 쓰이고 일반 D램보다 어떤 뭐 신문에는 3, 4배, 어떤 뭐 신문에는 6, 7배나 비싸다 그러고 지금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왜 이렇게 세계 최초의 HBM3 12단을 발표를 했는데 주식이 반응을 안 하겠냐고. SK 하이닉스는 머프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공개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삼성이라든가 삼성은 NCF 방식으로 어드밴스드 GC NCF 방식으로 한다고 앞에다 어드밴스드라고 또 말을 붙였지만은 그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율이 안 나오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NCF 방식으로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필름을 이제 LG화학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더 해서 더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아니면 시장에서는 그 성능이 그렇게 탁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다 네. 있습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면 이 내용들을 제가 싹 다 정리해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이 그 좋은 머프를 이걸 차용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할까?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게 궁금한데요. 예, 자 쭉 내려가 보시죠. 좀 더 내려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아래 제 예. 수단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다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마이크론도 이렇게 이제 HBM3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이제 그 밑에 한번 그 원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 중요한 문단이요. 예, 밑에 한번 내려갑니다. 여기입니다. 그 조금만 올리시죠. 예,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SK 하이닉스가 쓰는 그 네. 본딩기 중에서 그 본딩기를 TC 본드라고 하죠. 그거를 만드는 세계 유일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예,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제가 작년 여름에도 어떤 그 분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삼성 주식을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바보 아니냐고. 왜 삼성을 사냐고. 제가 한미반도체를 얘기했어요.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주식이 6배 올랐어요. 와. 지금도 오르거든요. 지금 1월에서 2월 사이도 얼마 전 통계지만 60몇 프로가 올랐어요. 한미 반도체가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런 종류의 본딩기를 TC 본더를 지금 개발을 해놨는데 세계 유일해요. 그리고 독점적으로 어디에도 공급하냐?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TSMC도 이 장비를 가져가요. 근데 왜 삼성에는 안 주는 거예요? 삼성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하고 악연이 있어요. 2012년에 특허 소송을 한 거예요. 지금 써있네요. 예, 특허 소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 반도체 그 회사의 특허를 삼성이 몰래 훔쳤었어요. 그게 걸렸어요. 예, 걸려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당연히 졌죠. 지고 나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 사주 창업자에 계신 곽 회장님하고 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적국 조사도 그냥 뭐 러시아 같은 거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2012년에 그렇게 됐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나 10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해결사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 올해 총각 그 창업주 되신 곽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신문에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의 관계자가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가가지고 그냥 얼굴만 비친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삼성한테 안 주는 거예요. 저 본딩기를. 저게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좀 막게 보면 이제 그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이 분석을 참 잘했어요.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까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매출의 대부분 SK 하이닉스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도 어젠가 그젠가 HBM3E 12단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3E를 그 성능 좋은 거를 발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려면 엔비디아에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게 뭐 4 내지 6개월 걸려요. 근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HBM3E를 작년 8월에 벌써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8단이에요. 8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HBM3E 12단을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서 이미 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HBM3E를 8단짜리를 콜 테스트를 통과했고 12단짜리를 콜 테스트를 하면 테스트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에다 대량 납품하는 주 거래처가 SK 하이닉스죠. 네. 그런데 지금 삼성에서 사실 매출이 발생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본딩기가 SK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 기계가 만일 삼성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들통이 나버려요. 삼성의 계열사 중에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세메스라고 있어요. 세메스가 뭘 잘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네. 저 기계를 만일 한미 반도체에서 삼성에 납품을 했어요. 그럼 삼성에서 어떻게 하냐? 저 기계를 몽땅 분해하는 거예요. 더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애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갤럭시 24 지금 선풍력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애플에서 가장 먼저 사가지고 다 뜯어봤겠죠. 더 잘 만들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당분간 저 본딩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보다 더 좋은 건 이제 HBM4가 나오죠. 4가 나오면 그때는 장비가 더 좋아지고 저게 이제 구형 장비가 되겠죠. 그때는 줄지 모르겠죠. 이런 회사의 아주 내부적인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특허 소송을 했는 그런 악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회사의 실리를 한번 다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업 간에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예요. 네.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신뢰 관계가 안 되면 저 여기 안 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모종의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우리 뭐 연예인들이 광고할 때도 그 뭐 이미지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 다 계약하는 거 똑같은 거죠. 저런 게 모종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자기네 기계가 있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이런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삼성은 할 수 없이 NCF 방식으로 가고 일본의 신카와에 가가지고 그런 본딩기를 대량 발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 먹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수율도 안 나오고, 수율을 높이려면 이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면 돼요. 몇백억 사면 뭐 천억이나 사면 돼요. 끝나는데 수율이 3배나 좋은데 왜 안 하냐고요. 저런 악연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평택 캠퍼스에도 지금 4기 5기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이어서 4기 5기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네. 안 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 화요일날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저기 1월달에 반도체 수출이 2.8%가 좋아졌대요. 좋아지면 삼성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반도체에서 48조 4천억을 적자를 14조 8,700억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투자액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택 캠퍼스가 이렇게 4기도 지금 멈춰있고 5기도 멈춰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냐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미국의 테일러 팹도 70억 달러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공장 건설을 하는데 30-40%가 들어갈 줄 아는데 70-80%가 돼버린 공사비가 올라버린 거예요. 난감한, 미국에서도 난감하고 한국에서도 난감하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삼성이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삼성 빠잖아요. 삼성이 잘 되길 바라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반도체만 빼고 보면은 삼성이 잘해요. 반도체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삼성이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결국은 반도체가 잘 돼야 되고. 반도체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주 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뭐 1분기, 2분기 그런 상반기 내에서는 이게 확 개선되기는 좀 어렵고 서서히 개선되면서 하반기라 그러면 제가 이런 표현을 늦은 하반기. 연말? 예, 그러니까 뭐 한 11월, 12월 네. 그 정도 되면은 이런 그 복잡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HBM3E도 이제 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뭐 통과를 하고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린 반 엔비디아파가 지금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 엔비디아도 삼성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 그런 것들이 하반기
하반기도 좀 늦은 하반기에는 이런 게 다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거대 기업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된 예.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부터 HBM 기사는 제가 하나도 안 빠져놓고 다 보고 네.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다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속사정이. 그래서 삼성이 진짜 입을 벌려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그 12년도에 12년 전에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실수를 한 부분은 맞으니까 그때 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서 관계를 개선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좀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 저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생사를 살아갈 네. 때도 내가 저 이 대표님의 잘못했어. 즉시 가서 사과해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이런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2세대 모델 듀얼 TC 본더 1.0 예. 드래곤이래요. 이름도 예.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멋지게 생겼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네, 좀 좋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HBM을 하도 항상 주식으로 연결되거든요. 한미반도체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또 주식을 하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건 그거 아닙니다. 아세요? 그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고 예. 그 주식을 이렇게 딱 잘 찢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은 또 주식 투자를 안 하시거든요. 상대방한테 알려면 소스만 주는 거예요. 작년에 네. 제가 넣었으면은 적어도 한 3배는 먹었겠죠. 또 지나고 나서 얘기할 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네. 화이팅 좀 하고요.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HBM 연구원한테 좀 화이팅 하라고 카톡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지난 영상에서 한 이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공사를 재개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예. 뭐 다음 주에 뭐 물론 이제 직접 만나셔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시고 예. 나서 방송으로 해보겠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늦어질 그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있는 거네요. 예, 제가 어제 그젠가 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 소식이 만약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다 보면 5기 앞을 지나오잖아요. 네. 오늘의 사람이 제일 적었어요. 저도 좀 느끼는 게 이제 어제 오늘 저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 좀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예, 거기 올 때마다 레미콘 차들이 그냥 줄 서서 이랬거든요. 조금 많을까 적을까 그 정도 차이였는데 오늘은 레미콘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네, 한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들은 소문은 있는데 예. 정확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저희 다음 주 중에 방송을 촬영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딩 기술에서 예. 좀 어려움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